오늘은 한국 전쟁사를 통틀어 3대 대첩 중 하나로 꼽히는 귀주 대첩을 승리로 이끈 명장 강감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강감찬은 948년 삼한벽산 공신 강공진의 아들로 금주, 지금의 서울 낙성대 근처에서 태어났습니다. 강감찬은 출생설화가 전해지는 인물인데 출생담에 관하여 문헌설화에서는 강감찬이 북두칠성의 네 번째 별, 문과 재물을 관장하는 별인 문곡성의 화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구전설화에서는 강감찬이 여우 여인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후 성장시 일화로는 강감찬이 공보가 된 일과 귀신을 퇴치한 일화가 있는데 강감찬은 스스로 얼굴이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큰일을 할 수 없다 하여 마마신을 불러 얼굴을 얽게 하여 추남이 되었다고 하며 어느 날 아버지가 친구의 딸 혼인식에 데려가지 않자 몰래 참석하여 사람으로 둔갑해서 신랑 행세를 하는 짐승을 퇴치함으로써 그의 비범함을 보였다는 설화가 대표적입니다. 고려사 강감찬 열전에 따르면 강감찬은 젊은 시절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기발한 지략이 많았다고 하며 983년 성종 2년에 문과의 장원으로 급제했는데 이때 나이가 36세로 늦은 나이에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고려사의 급제 기록에서는 이름이 강은천으로 나오지만 관직 제수 이후의 기록부터는 강감찬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강감찬이 개명을 한 것은 과거 급제 이후로 볼 수 있으며 강감찬이 과거 시험을 치를 당시 명망이 높던 최승로와 이몽유 등이 주관한 시험이면서 국왕인 성종이 직접 복시를 시행해 강감찬이 장원으로 급제하여 상당한 주목을 받으며 관직에 진출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성종과 그 뒤에 목종대에 강감찬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없고 강감찬이 여러 차례 승진하여 목종 말년에 예부시랑이 되었다는 기록이 전부입니다. 이후 강감찬이 주목할 만한 정치적 활동은 현종대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1010년에 강조의 정변으로 발발한 제2차 고려거란 전쟁 초기의 일입니다. 거란의 성종이 강조의 정변을 표면상의 구실로 내세워 40만의 군사를 이끌고 고려를 침공하자 현종은 강조를 행영도통사로 삼아 30만 명을 거느리고 통주에 나가 거란군을 막게 했으나 크게 패배하면서 고려군의 방어 전선이 무너지고 말았고 서경마저 위태로워지자 조정에서는 항복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강감찬이 나서 현종에게 오늘의 일은 강조의 잘못이니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적은 군사로 많은 군사를 대적할 수 없으니 그 날카로운 기세를 피하고 서서히 이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라고 하며 조정의 대세 의견인 항복을 반대하고 현종에게 남쪽으로 피난을 떠날 것을 권합니다. 이에 현종은 강감찬의 건의를 채택하여 피난길에 올랐고 이 피난으로 거란군의 공격을 피하고 시간을 끄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종의 몽진 시기에는 거란과 항쟁을 계속해야 한다는 문관과 무관들, 항전을 주장하며 피난을 권했던 강감찬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데 현종이 개경으로 돌아오고 난 뒤 내정 복구에 힘을 쓰고 이후 도망갔던 신하들이 처벌되었을 때 강감찬이 따로 처벌받은 기록이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강감찬은 현종의 명을 받아 다른 임무에 파견 갔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강감찬은 1011년 석전의 재앙을 맡아 하는 국자감의 종산품 국자죄주에 임명되었다가 한림원의 정산품 학사승지에 임명되고 중서문화성의 정산품 좌상기상실을 겸직하다 1012년 동북면 행영병마사로 파견되어 동북쪽 여진의 침입에 대비하기도 하였습니다. 동북면 행영병마사직을 수행하던 때에는 감찰어사 이인택이 강감찬을 탄핵하려 했으나 오히려 이인택이 파면되는데 이는 현종이 강감찬을 두텁게 신임하고 있다는 반증이었으며 이후에도 강감찬은 1014년 중추사로 임명되어 사직단 수축을 주장했고 1016년에는 이부상서로 관직을 옮겼습니다. 이후 1018년 강감찬은 경관직인 내사시랑 동래사문합평장사와 외관직인 서경유수에 임명되는데 서경유수는 단순한 지방의 행정관직이 아닌 군사지휘권도 행사할 수 있는 요직이었습니다. 강감찬이 중앙고관직과 서경유수를 겸했던 것을 보면 현종은 거란의 대규모 침입에 대비해 확실하게 대비하기 위한 인물로 강감찬을 낙점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시기에는 현종이 강감찬에게 직접 임명교서를 써주었는데 기록에 따르면 경술련에 오랑캐의 전란이 있어서 적들이 한강변까지 깊숙이 침범해왔다. 당시 강공의 계책을 쓰지 않았더라면 온 나라가 모두 야만인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현종이 손수교서를 써서 신하의 공적을 찬양한 기록이 명확히 남아있는 것은 양규와 강감찬 둘만이 기록이 남아있으며 당시 신하들은 왕이 직접 교서를 작성하여 주는 것을 매우 큰 영예로 여겼다고 합니다. 이후 같은 해 10월 강감찬은 서북면 행영 도통사가 되어 사실상 군사의 정권을 받게 되고 그해 12월 소배합이 군대를 이끌고 고려를 침입하는 제3차 고려거란 전쟁이 발발하자 곧바로 상원수에 임명되어 고려군의 총사령관으로 거란 방어 작전을 전두지휘합니다. 1018년 12월 10일 소배합이 10만의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자 흥화진 동쪽 삼교천을 건너는 지점에 주변 골짜기들의 기병을 매복시켜두고 상류의 굵은 줄로 소가죽을 꿰어 물을 채운 뒤 거란군이 삼교천을 건널 때 수공을 가해 허리를 끊고 매복한 기병들을 돌격시켜 거란군을 크게 격파시키지만 소배합은 큰 피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직도 전략을 취하며 개경으로 남하하는데 남하하는 거란군을 대장군 강민첨이 추격하여 자주의 내구산에서 크게 패배시켰고 실랑 조원이 마탄에서 유격하여 거란군 1만 명을 죽였으나 소배합은 지속적으로 병력을 잃으면서 개경을 향해 남하했습니다. 피해를 입으면서도 계속해서 소배합이 남하하자 강감찬은 개경의 수비를 강화하기 위해 김종현에게 기병 1만을 주며 개경을 호위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1019년 1월 3일 소배합의 본대가 개경과 100리 떨어진 신은현에 도착했지만 소배합이 마주한 것은 거란의 재침을 대비해 만든 요새와 현종의 청야전술로 인해 쌀 한 톨, 집 한 채 없는 폐허, 수도에서 결사항전하는 현종과 군대 그리고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에 소배합은 현종에게 군사를 돌리겠다 라는 거짓 서신을 보내 안심시키며 동시에 몰래 척후기병 300기를 금교역에 보내 개경에 잠입시키려 하지만 현종은 병사 100명을 보내 밤에 급습하여 오히려 이 300기를 전멸시키자 소배합은 본대를 이끌고 퇴각합니다. 1019년 1월 23일 강감찬은 그들을 살려보낼 생각이 없었고 청천강 남쪽의 연주, 북쪽의 위주 등에서 소배합의 거란군을 급습하여 500여 명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1019년 2월 1일 고려군과 거란군 모두 귀주성 앞에 도착합니다. 강감찬은 귀주성의 남쪽 하천 건너편에 진을 쳤고 소배합은 귀주성 동쪽 하천 건너편에 진을 치는데 강감찬이 먼저 하천을 하나 건너 평지로 내려오기 시작하자 소배합도 퇴각이 아닌 전투를 결정합니다. 이때 거란 장수들은 고려군이 두 하천을 건너오게끔 유도하자고 주장했으나 도감 야율팔가가 적들이 만약 두 개의 강물을 건너게 되면 반드시 결사적으로 싸울 것인 바 이는 위태로운 방법입니다. 그러니 두 개의 강물 사이에서 치는 것만 못합니다. 라고 반대하자 소배합이 이 의견을 따르며 양측 모두 하천을 하나씩 건너 귀주성 앞 동남쪽 평원에서 둘 다 배수진을 치고 대회전을 벌입니다. 고려와 거란의 대회전은 승패가 나지 않아 장시간 이어졌으나 김종현의 기병대가 등장하며 전투의 흐름이 바뀌는데 기병대가 나타난 순간 바람도 북풍에서 남풍으로 바뀌며 소나기가 내렸고 고려군이 기세를 타고 거란군을 몰아붙이자 거란군은 하천 쪽으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배합은 패색이 짙어지자 후퇴하기 시작했고 이에 강민첨이 북을 치며 돌격을 명하여 석천 넘어 발령 들판까지 거란군을 추격하여 섬멸합니다. 거란군이 석천을 건널 때 빠져 죽은 자가 많았다고 하며 발령 벌판에서는 석천에서보다 더욱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때 소배합은 거란군에게 갑옷과 병장기도 버리고 도주를 명했으나 살아 돌아간 자는 수천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전투가 끝나자 시체가 들을 채우고 갑옷, 투구, 병장기, 말 등 노획물이 길거리를 가득 메웠고 붙잡은 거란군 포로도 1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귀주 대첩이 기록된 고려사전료에 따르면 거란군이 북쪽으로 달아나자 아군이 그 뒤를 쫓아가서 공격하였는데 석천을 건너 발령에 이르기까지 시체가 들을 가득 채우고 노획한 포로, 말, 낙타, 투구, 병장기는 이루 다 셀 수가 없었으며 살아서 돌아간 적군은 겨우 수천인에 불과하였다. 거란의 병사들이 패배한 것이 이때처럼 심한 적이 없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귀주 대첩의 승리로 고려 현종은 기뻐하며 임시 누각을 짓고 승전군을 맞이하며 강감찬에게 황금꽃을 꽂아주었고 승전 연회 내내 오른손으로 술잔을 잡고 왼손으로는 강감찬의 손을 잡은 채 그 공적을 계속 치하여 강감찬은 과분하다며 사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거란과의 전쟁이 끝난 1019년 4월 강감찬은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고자 하였으나 물러나지 못하고 괴장을 하사받았으며 11월 검교태위 문화시랑 동래사 문화평장사 천수연 계곡남으로 임명되었고 12월에는 공신호를 받고 1020년 치사합니다. 관직에 물러난 이후 1021년 강감찬은 수도 개경에 흥곡사에 석탑을 세우며 보살계제자 평장사 강감찬은 삼가받들어 우리나라가 영원히 태평하며 먼 곳과 가까운 곳이 항상 평안토록 하기 위해 공손히 이 탑을 조성하여 영원토록 공양하고자 한다 라는 글귀를 새겼습니다. 이후 기록이 없다가 1029년에는 개경에 성곽이 없으니 나성을 쌓자고 건의하고 1030년 문화시중으로 승진하였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때 강감찬이 문화시중이 된 것은 실제 문화시중 직책을 수행한 것은 아닌 강감찬에게 걸맞은 대우를 해준 것으로 보이며 1031년 현종이 죽은 지 3개월이 지난 후에 사망했으며 사후 현종의 묘정에 배양됩니다. 강감찬은 문관 출신으로 정식 무관직을 제수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84년간의 긴 일생 동안 갑주를 입은 건 제3차 고려거란 전쟁 때의 3개월 남짓이었지만 귀주 대첩의 의의가 엄청나다 보니 항상 장군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감찬은 죽어서 설화가 되었는데 위대한 업적을 이룬 실존 인물이 민간에서 숭상되면서 강감찬은 다양한 구전 설화가 전승된 경우입니다. 설화에서 강감찬은 비범한 인물로서 백성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친근한 인물이며 귀신을 쫓고 경사스러운 일을 맞이하는 능력을 갖춘 신앙 인물로 숭상받고 있습니다. 고려사에서 강감찬을 평가하기로는 키도 작고 풍채도 볼품없어 평소에는 사람들이 그를 특별히 여기지 않았지만 나라의 중대사를 의논할 때에는 정색하고 임해서 나라의 주춧돌이 되니 감히 범할 수 없는 권위가 있었다 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당시 풍년이 들고 백성이 안정되어 나라 안팎이 평안하니 백성들은 이게 다 강감찬 공 덕분이다 라고 칭송했다고 하며, 강감찬의 승리로 금나라가 건국될 때까지 송, 거란과 더불어 고려는 동북아시아의 한 축으로서 130여 년 동안의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